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본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좌우명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성완종 리스트 꼬리표를 떼게 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요, 제일 먼저 문무일 총장을 향해 겨냥을 했습니다. 검찰이 증거 자료를 조작하고 폐기한 데 대해서 문무일 총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답을 해야 한다라고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완구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속했던 검사들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창과 방패가 이제 뒤바뀐 셈이 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돼. 문 총장도 본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좌우명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악연, 성완종 리스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대표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했었죠. 당시에도 사실은 왜냐면 수첩 하나 달랑 있었어요. 네. 이게 다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이게 다죠. 이게 다예요. 네. 더 있는 것도 없고 저 내용이 다인데 저 수첩 메모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메모를 작성한 이제 성완종 의원은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경우에서 저렇게 써졌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굉장히 힘든 수사였죠. 증거는 저거 달랑 하나죠. 그런데 여론은 지금 들끓죠. 수사 안 하면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야당이었으면 좀 난데 네. 집권 여당에 진짜 실력자들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정권 눈치 보느라고 덮는 거 아니야? 또 이 얘기들 했고 수사는 안 할 수 없고 결국 이제 문무일 총장 말 맞다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 당시 이제 지사죠. 그리고 네. 이완구 당시 의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했죠. 검찰이 저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다는 것만 봐도 검찰은 굉장히 힘든 수사였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죠. 만약에 검찰 야 확실해 밀어붙여 이랬으면 아마 영장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정치가 어긴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만 해도 당시 이제 검찰이 조금 쉽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고 어쨌든 두 사람 다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죠.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후련하고 정말 개운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문무일 총장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억울한 게 굉장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심에서는 지금 말한 성완종 메모와 그다음에 여러 주변 사람들의 증거 때문에 1심에서는 그것이 법원에서 증거를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네. 예, 그다음에 곧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사실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그랬죠. 예,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억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무일 총장을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거 혐의 입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사건을 배당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수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고발을 한 거는 이완구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 뭔가 그 무종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소명을 해서 이 사건 자체를 다시 파헤친다는 의미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방법일 정치인으로서의 부활의 어떤 불씨를 좀. 네,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전 총리 본인이 일단 경찰 출신이니까 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 전 회장의 비서가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숨겼다라고요. 네, 검찰이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정말 옷을 벗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만약에 더구나 검찰 총수의 문무일 지금 현재 총장을 상대로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간단한 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그 증거를 변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서 호소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다시 내가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존재감을 알리는 의미도 분명히 크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요청 목소리가 거세지던 지난 4월이었죠. 이완구 전 총리는 돌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안갑 출마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던 바로 그때였는데 이때 이완구 전 총리는요. 당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다라면서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당 최고 지도부로부터 어떠한 6.13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없습니다. 제안받은 바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이완구 전 총리는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하지만 마지막은 결국 충청 대망론이었습니다. 물론 다소 여러 가지 과격스럽고 좀 그런 언행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충청 대망론 살아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충청 대망론에 가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구 전 총리가 굉장히 좀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충청 대망론을 꺼내고 이러는 상황이었다고 다들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을 고소하면서 아마 문무일 총장을 본인의 정치적 재기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정성희 위원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홍준표 대표로부터 사실 성완종 리스트에 둘 다 희생자인데 네. 같이 좀 어떤 논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홍준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자력갱생을 도모하면서 이번에는 문무일 총장 사실 센 사람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재개하려는 센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문무일 총장으로 가정을 하고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면서 재기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홍준표 대표가 훌륭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왜 본인한테 지도부가 안 찾아오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완구 키워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협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를 어느 정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지방선거 후에 만약에 예상대로 그 한국당이 참패한다면 아마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아마 제기할 것이고 본인이 아마 하나의 대안으로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그 발판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문무일 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언론에도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는 걸 보면 말입니다.